즐거운 성탄 보내셨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스님들이 성당을 찾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부산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 화합과 사랑, 평화의 메시지로 가득 찬 하루였는데요. 이두원 기자가 스케치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기쁨이 가득한 시내의 한 성당. 이곳에 스님과 불교 신도들이 찾아왔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덕담을 나눕니다. 사랑과 자비를 충분히 고교를 통해 가지고 부산 시민이 진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오늘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교 간 벽을 허문 화합의 자리. 신부님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탄생을 함께 기뻐해줘 고맙다며 화답합니다. 우리 교부도 잘 이렇게 받들어가지고 사업적까지 늘 기억은 합니다만은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또 스님 계시는 법무사 한번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꼭 새기겠습니다. 스님들은 문을 열면 복이 들어온다는 뜻의 계문 만복래라고 쓰여진 족자를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이어진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낮추고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시내 교회에도 하루 종일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평화의 메시지가 설교에 담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광, 찬양, 기쁨, 평화, 은혜, 이것이 성탄의 키워드입니다. 부산은 내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5도, 낮 최고 10도로 비교적 포근하겠고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점점 늘고 있죠. 이들은 사법 통역에 도전하는 등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머물렀던 이주민들이 이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이주민 여성 20여 명이 강의를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법 전문 교육을 이수해 통번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사법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6년에 문을 연 링크 이주민 통번역 협동조합이 법률 영역으로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임금 체불과 형사 사건 등 사법 통역 수요를 담당할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겁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의뢰도 많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연매출이 한 3천만 원 내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충분하진 않지만 이주민들이 주도로 하는 사업으로서는 좀 이제 성과가 있다. 협동조합의 최종 목표는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 안착, 자신들의 언어 재능을 100% 발휘해 외부인이라는 편견을 떨쳐내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내 실력은 살려서 이제 이중 언어이라는 그 장점은 살려서 이제 사회에 뭐가 좀 기여해 보겠다 그런 의지로. 이방인에 머물렀던 외국인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 MBC 연말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올해 초 LCT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는 그 수사 과정에서 이게 총체적 인재임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개발 사업마다 관행처럼 돼버린 부패의 고리가 언제쯤이면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송광모, 임선응 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올해 3월 LCT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20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최근 발생한 공사 현장 안전사고 중 사망자 수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참사의 원인은 엉망으로 설치된 작업대.
사고 전 부산노동청이 수시로 현장 안전 점검을 벌여왔지만 아무런 문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경찰 수사로 드러납니다. 김옥진 부산노동청 전 동부지청장이 LCT 시공사에게서 지난해 말부터 넉 달 동안 성접대를 포함한 10여 차례의 접대를 받아왔던 겁니다. 근로감독관들 역시 고급 식당에서 아무렇지 않게 대접받았습니다. 노동계의 검찰로 불리는 노동청이 관리 감독 기능을 포기한 이유입니다. 조립, 매립하는 작업자들도 그 시공 계획서상의 그런 어떤 순서나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감독 위치에 있는 사람조차도 전혀 그 순서나 이런 것을 모르고 있어서 날 사고가 났다. 사고 이후 대규모 건설 현장 감독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대책도 언급됐지만 이 또한 말뿐이었습니다. 별도 지침은 따로 없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초고층 현장만 이제 우리 감독을 하는 게. 부산 지역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평생 연구해온 고 윤일성 교수가 쓴 한 논문의 부제입니다. 탐욕과 불의의 도시개발. 바로 LCT 사업 얘긴데요. LCT 사업을 둘러싼 비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산시가 펼쳐온 도시개발의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임선웅 기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CT 부지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불과 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사실상 아파트 한 공원처럼 쓰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LCT는 원칙적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해운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공의 부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 교통,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지만 부산시가 나서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를 무력화했고 가능할 수 없었던 주거시설 도입까지 허용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포스코가 시공을 맡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다 금융사들이 대규모 대출을 내주는 등 각종 특혜를 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 배경엔 당연히 검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로비의 귀재로 불리는 개발업자 이영복 씨로부터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돈, 접대를 받은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현기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배덕광,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 등이 사법 처리됐습니다. 부산의 도시개발이 토호 세력과 정관계의 유착 아래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익 추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개인 사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공익이라는 큰 그 그림 밑속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만약에 없어지고 사익을 위한 도시계획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은. 지난 28년 동안 개발업자 중심으로 이뤄져온 도시개발의 방향이 이젠 바뀔 수 있을지 오거돈 시장의 시정 철학과 실천력을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우리 부산의 관광지 하면 해운대 같은 바다 말고도 이 산복도로를 품고 있는 원도심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활기를 얻는 듯 했는데요. 이제는 해마다 관광객 증가세가 주춤하다고 합니다. 김윤아 기자가 전합니다. 해안 절경과 한데 어우러진 마을 풍경이 한 폭의 그림이 되고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따라 모노레일을 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직 부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원도심 여행. 굽이지고 가파른 산복도로는 바다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정겨워요. 그리고 진짜 막 기억이 안 나는 유치원생 때 이런 때 살아봤던 그런 데 다시 온 것 같이 뭔가 그런 할머니네 집에 온 것 같고 이렇게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원도심 관광이 본격화된 지난 2014년. 도시 재생 사업으로 산복도로 마을이 활기를 띠고 타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했지만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산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원도심 스토리 투어 참가자 현황을 살펴보니 지난 2015년 9천여 명이었던 원도심 관광객이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급증했다. 이후 해마다 20%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건물이나 시설 개선 등 외형에만 치중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자존감을 느끼거나 고지대의 역사를 관광 자원화하는 세심한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북도로나 원도심을 바라볼 때 이곳을 단순하게 어떤 가난한 동네로서 이렇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부산 사람들의 삶과 역사와 가치와 정체성이 있는 곳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줄어들고 있는 관광객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서 새롭고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부산 가덕도 해안가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29살 A씨가 바위로 떨어졌습니다. 동료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해경은 A씨를 연안 구조정에 탑승시켜 인근 항구에 대기하던 119 구급차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A씨는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범죄에 취약한 대학 기숙사의 환경 점검에 나섭니다. 부산 지역 30개 대학에는 81개 기숙사가 운영 중이며 근무 중인 경비원은 30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오늘 31일까지 이들 기숙사의 경비원 교육 현황과 CCTV 등 방범 시설물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박의 안전 항해를 지원하는 해군 청해부대가 내년이면 파병 10주년을 맞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지난 2009년 3월 국회에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청해부대가 창설됐고 내년 3월이면 파병 10주년을 맞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해부대는 아덴만 여명작전 외에도 2011년 한진 텐진호 구출과 가나 해역 우리 국민 호송 작전 등 활약을 펼쳤습니다. 청해부대가 그동안 직접 호송한 우리 선박은 500척이며 통신 호송과 정보 제공 등으로 안전 항해를 지원한 선박은 외국 선박까지 포함해서 18,000여 척에 달합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특가 항공권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18일부터 찜 특가 이벤트로 김포 제주항공권을 16,700원에 부산 오사카 노선을 41,4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어제부터 대구 도쿄 간 항공권을 58,900원에, 에어부산은 부산 나고야 노선 항공권 2장을 99,8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가 항공권 경쟁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특가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100% 출자 회사인 기보메이트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보메이트 직원은 기보 본사와 연수원 등에서 경비와 미화, 시설관리와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72명으로 용역 계약 만기 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기보는 그동안 용역업체 지급하던 부가세와 일반 관리비 등을 직원 임금과 복지에 활용하게 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